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지금은 퍼프티를 제가 강릉 여행 중에 뜨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이런저런 각도에서 찍어준 건데요. 오늘은 2023년 뜨고 싶은 것들 그냥 두서없이 나열하면서 뜨개수다처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F 2023년 두 번째 의류 FO인 퍼프티, 지금 뜨고 있는 퍼프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퍼프티는 제가 니팅포 올리브 볼실을 사용해서 메리노랑 그리고 소프트 실크 모헤어를 합사해서 떴어요.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 실은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모헤어도 부드럽고 촉감도 미끌미끌한 촉감이에요. 그래서 좀 광택감이 나서 제가 좀 별로라고 한 것도 있는데, 후기에서 제가 촉감 같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감은 좀 부드러운 편이라 제가 맨살에 저 퍼프티를 입었을 때 엄청 따갑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실이 아무래도 모헤어를 섞으니까 힘이 없어서 조금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 원작은 모헤어로만 두 줄을 잡고 뜨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헤어로만 잡고 뜨면 더욱더 그 힘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울실로만 뜨신다면 좀 더 퍼프 모양이 사늘 것 같고요. 모헤어로만 뜨신다면 제가 뜬 것보다도 좀 더 처지는 핏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고하셔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근황 토크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22년 뜨개 결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제가 그 영상도 너무 늦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에는 찍어야 되는데 거의 1월 말이 다 돼서 찍은 상태였는데다가, 그래서 2023년에는 뭐가 뜨고 싶은지 꼭 그것만 뜨겠다는 것도 아니고 꼭 그걸 다 뜨겠다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요즘에 관심 있는 도안들이 뭔지 그런 얘기를 좀 바로 연이어서 찍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늦은 감이 있어서 좀 빠르게 바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글쎄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요. 그 감기가 진짜 오랜만에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제가 감기 기운 있는 건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영상 찍을 때부터 목소리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 이미 감기 기운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을 지난 영상에 제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넣고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몸이 안 좋았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원래도 뭐 매주 올리는 그런 부지런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영상이 너무 늦어져서 혹시 기다린 분들 계시다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글이 열린 다음에 한 번도 안 쓰다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영상 이렇게 글도 쓴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첫 글로 올린 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찍으니까 혹시나 기다리시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첫 글로 올리게 됐네요. 제가 감기 걸리고 나서 너무 이런 주절주절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면 좀 지루해질 것 같은데, 감기가 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은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몸살도 심하고 숨도 안 쉬어주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목이 너무 아프고 처음엔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코로나를 검사를 계속 제가 집에서 3번인가를 하고 결국엔 병원 가서까지도 했는데도 다 아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독감도 아니고, 근데 감기인데 진짜 독하게 걸려가지고 요즘 감기도 뭐 코로나 못지않게 독하다 이런 말은 들었는데, 제가 진짜 코로나 아닌가 싶을 정도의 증상을 겪으면서 독감 때 아팠던 어떤 그런 것 기억도 떠오르고
하는 정도로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은 그렇게 아프다가 이제 거의 감기 증상, 이게 거의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태는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완전히 꽉 잠겨가지고 마치 그 비유를 하자면 목구멍 속에 뭐가 꽉 채워져 있어갖고 소리가 안 나오는,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아실까요? 네. 완전히 막혀가지고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목소리를 내면 그 마치 M 아시나요? 드라마 M, 옛날에 그 심은하 배우님이 나오셨나? 근데 목소리 완전 이렇게 뭐 이중적인 괴물 같은 목소리 이렇게 나오는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귀신이었나? 아무튼 저도 지금 M을 얘기를 하면 제 구독자층을 보면은 주로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가끔씩은 또 20대 층도 보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20대 분들이 보시면 무슨 소리 하는 건가 하실 텐데 저도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제 나이대에도 아주 어렸을 때 그 드라마가 나왔던 걸로 알아서 아마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은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목소리가 되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난감한 게 일단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영상을 찍을 수 없다는 걸 하나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컨디션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난감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뭔가 볼일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 뭐 이렇게 문자로 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아예 말을 못하는 상황도 아닌데 목소리가 이상하니까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저기요 안녕하세요 이런 일 보러 왔는데요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고 쳐다보게 될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억지로 짜내서 말을 해도 그런 상황이었고, 또 난감했던 거 세 번째, 전화가 올 때 전화가 올 때 제가 뭐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다른 어떤 용무가 있어서 오는 전화, 그리고 제 상황을 얘기하기가 뭐한 좀 그런 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를 들어서 업무 관련해서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AS 관련해서 방문 전화가 온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화가 오면은 진짜 난감한 거예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데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전화 받으면 진짜 너무 민망해가지고 목소리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민망해서 쥐어짜내서 말을 하면 감기 걸리셨나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단은 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통화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급한 거 아니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화를 마무리를 지을 정도로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난감하기도 하고 목소리 너무 안 나오는데 막 쥐어짜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사실 거의 그래도 좀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목에 좀 말하다 보면 또 목이 잠겨서 이상한 목소리가 또 되면, 그러니까 영상을 찍기 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안 올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글을 일단 무슨 일이 있나 싶으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까봐 일단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근황 얘기가 너무 길었죠. 아무튼 다들 감기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요즘 감기도 그렇고 장염도 유행이라고 하니까요. 날 풀리니까 또 이제 장염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도 장염도 그리고 다른 건강 관련 문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기가 진짜 제가 3-4년 4-5년 만인가 걸렸어요. 진짜 오랜만에 걸렸어요. 병원도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뵀거든요. 근데 항생제를 오래 먹으니까 너무 근황 토크를 오래 하는데 제가 뜨개를 하면서 얘기할까요? 같이? 여러분도 물론 뜨개 하면서 얘기하고 계시죠? 제가 거의 항생제를 열흘에서 2주 가까이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옛날에 알러지 질환을 많이 앓을 때는 항생제 진짜 달고 살고 그랬거든요. 한번 이비인후과 갈 일 있으면은 막 열흘 2주는 그냥 기본으로 먹어서 되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되게 큰 부작용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엄청 오랜만에 먹었거든요. 그 항생제 자체도. 근데 엄청 큰 부작용을 알았습니다. 뭐냐면은 입맛을 잃었어요. 근데 왜 감기 걸리면 좀 입맛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하기로 한 그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따로 제가 우시 녹음을 해서 편집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뜨고 있는 거 뜨개를 하면서 제가 이 올해에는 뭐가 뜨고 싶은지 관심 있는 도안들을 쫙 진짜 나열을 하고요. 그 나열도 그냥 메이크나인 수준이 아니고, 메이크나인도 사실 진짜 뜨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9개를 좀 선정하시는 거일 텐데, 저는 뭐 그거는 저한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요즘 관심 있는 것들이 뭔지 완전 줄줄이 무더기로 나열을 해볼까 싶고요.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F5가 나와서 제가 아픈 동안 영상도 못 찍고 외출도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진짜 아파서 누워있는 기간 빼고는 뜨개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F5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퍼프티 F5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은 근황 토크를 하면서 뜨개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원래 촬영하면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래서 항상 촬영 동영상을 키면 1시간이 훌딱 가는데 오늘도 아마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거의 많이 돌아왔죠? 제가 요즘에 공기가 안 좋아서라도 제가 목소리가 잠겼던 것도 같기도 해요. 감기도 감기인데 목소리가 안 좋은 게 공기가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날씨 풀리면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오늘은 되게 추워지는 것 같으면서 공기가 꽤 깨끗해 보입니다. 다들 목 건강 관리, 호흡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입맛을 잃었는데 그 입맛을 잃은 게 너무 딴 얘기만 해서 다 나가시려나? 입맛을 잃은 정도가 그냥 감기 걸리면 입맛이 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게 항생제를 끊고 났는데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입맛이 없는 게 그냥 먹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제가 많이는 못 먹는데 항상 좀 물려하는 편이라 음식을 먹을 때 한 1인분에 한 70% 정도? 70에서 80% 정도만 먹으면 먹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편이 그 나머지를 먹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근데 그 먹고 싶어 하는 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소리 되게 많이 해요. 막상 사오면 다 먹지는 못하면서도 먹고 싶단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식욕은 있는데 많이는 못 먹는다고 할까요? 식탐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식탐조차도 없었지만 아무튼 식탐은 있는데 먹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는데, 약 먹는 기간 동안에 약 때문에라도 뭘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정말 똑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렇다고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 그 미각을 잃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맛을 아예 못 느끼는 것도 또 아닙니다. 먹으면 짠 건 짜고 단 건 달다고 느끼고 하는데, 근데 유난히 뭔가 음식을 먹을 때 다 느끼한 것 같고 퍼석한 것 같고, 신기한 거는 지금 오늘 제가 커피를 오랜만에 또 내렸는데 커피를 마셔보니까 이제 커피 맛이 좀 느껴지거든요. 커피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에피소드도 말씀드려야겠다. 제가 집에서 일리 커피를 주로 내려서 마시거든요. 근데 그 일리 커피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일리 커피를. 그래서 주로 그걸 마시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감기 걸리는 기간 동안 커피도 맛이 없고 커피가 너무 쓰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맛 있잖아요. 그냥 모래 탄 물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래를 먹어본 적 없지만 아무튼 그냥 흙맛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맛이 왜 이렇게 없지? 그리고 그 원두별로
그 캡슐을 내려 먹는데 원두별로 맛과 향이 다 다른데 그냥 다 똑같이 쓰고 맛없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뭔가를 먹고 싶다 하면은 향 때문에 먹고 싶은데 막상 먹으면 맛이 또 없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탐이 없고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나마 이제 향기로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으면 막상 먹으면 맛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마저도 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못 먹고 진짜 살은 쭉쭉 빠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도 너무 웃겼던 게 그때도 이제 제가 너무 맛이 없고 하니까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톱밥집 그 톱밥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그 나무 톱밥 그런 톱밥 아닌 거 아시죠? 그 톳 아시죠? 해산물 해조류의 종류인 톳. 그 톳을 넣고 밥을 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식처럼 그냥 그 집에서 밥한 것처럼 조미료 같은 거 거의 안 쓰고 그냥 정갈하게 반찬이 이렇게 종지에 12가지 정도 나오고 뭐 국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해서 주거든요. 근데 그 톱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제가 너무 입맛이 없으니까 이제 주말에 남편이랑 뭘 먹으러 갈까 하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톱밥을 오랜만에 먹으러 가자 하고 먹으러 갔는데 그마저도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한 절반 꾸역꾸역 절반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다음 날은 안 되겠다. 내가 입맛이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다 느껴지고 하니까 그냥 맵고 뭐 시큼하고 막 새콤달콤하고 맵고 뭔가 자극적인 거 이런 거라도 먹어야 좀 느낄 것 같다 맛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맛은 느끼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는? 그래서 먹는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일인가? 그래서 다음 날은 초계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시큼하고 아주. 근데 추워 죽겠는데 그런 냉면스러운 걸 먹으러 간 거죠. 그래서 초계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초계국수를 시큼하게 아주 겨자도 많이 넣고 식초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초계국수를 먹고 이제 옆에 카페에 갔는데 평소에 그 카페는 제가 주로 이제 주차하기 힘들어서 혼자서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하고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카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밥 먹고 차도 대놨고 해서 이제 남편이랑 그럼 저기 가볼까 하고 갔거든요. 가서 들어갔는데 평소에 그 카페가 되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이랑 그리고 다른 크림 이렇게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 올라가는 종류 달달한 시럽이랑 크림 올라가는 그런 좀 작은 뭐 아인슈페너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게 또 시그니처 메뉴가 있길래 그거 하나 시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먼저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이지 싶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근데 오해할 만했던 게 그게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위에 크레마가 있으면 크레마가 좀 약간 베이지색이 나고 좀 뽀야면서 그런 색이어야 좀 신선하고 맛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위에 크레마가 되게 짙은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원두를 엄청나게 오래 볶았나? 태운 거 아닌가? 이 집 커피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보자마자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맛이 이상하다는 의심을 안 하고 제가 보고서 아, 이 집 커피를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맛을 봤는데 너무 쓰고 맛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집은 남편한테 이제 카톡으로 아, 여보 이 집은 좀 카페만 이쁘고 커피가 맛이 없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시그니처 메뉴를 시켰다는 것도 별로 달지도 않은 것 같고 맛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맛의 조화가 딱 이루어진 느낌이 나야 되는데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하지만 뭔가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 집은 카페는 예쁜데 커피를 못하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는 이제 커피를 이제 몇 모금 먹어보고 맛이 없으니까 안 먹고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이 오더니 먹어보고서는 자기는 맛있다는 거예요. 커피가 산미 있고 좀 밸런스 있는 맛인데 여기는 좀 산미 있는 원두를 쓰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미가 있다고? 하면서 난 그냥 맛이 없는데? 하면서 하고 또 그 크림 커피도 먹어보더니 이것도 나는 나름 맛있는데 하면서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입맛이 이상해서 그랬던 거구나. 괜히 멀쩡한 카페를 갖다 내가 속으로 욕을 했네 하면서 아, 내 잘못이구나. 괜히 멀쩡한 카페 이상한 데 만들려고 했네 하면서
제 입맛이 아직 안 돌아왔구나. 맞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집에서 요즘 몇 번 커피를 먹었는데 맛이 없어서 계속 커피를 안 먹고 있었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어제 제가 갑자기 매운 게 또 밤에 먹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입맛도 없고 해서 뭐 그냥 고구마로 때우고 막 이럴 때도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거의 새콤달콤한 과일이 먹고 싶어서 과일로 많이 때우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과일 사다가 과일 많이 먹고 그러다가 어제는 갑자기 밤에 아구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구찜을 좀 맵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삭아삭 콩나물, 뭔가 입맛이 없으니까 식감이나 향 이런 걸로 그냥 만족하고 먹고 했어요. 맛이 없다고 느끼니까 다. 그래서 이제 아삭아삭하게 콩나물이랑 이렇게 매콤하게 해서 먹고 했는데 막 입맛이 이제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근데 평소만큼 맛있게는 못 느꼈지만. 그래서 오늘도 좀 맵게 그렇게 점심을 먹고 커피를 딱 먹는데 커피 맛이 좀 달라요, 이제는. 그래서 입맛이 조금 돌아오나 보다. 다행이다. 그 항생제 부작용을 찾으면 보통 면역력 많이 떨어져서 장에 있던 좋은 유산균들이 다 죽어버려서 장 밸런스 막 깨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흔한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항생제의 어떤 계열 중에는 주로 그런 뭐 변비설사 이런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흔한 부작용이 입맛을 잃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진짜 남편이 항생제 너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했었는데 진짜 항생제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항생제 끊고 한 2주에서 한 달이 있어야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번 주에 수원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오게. 입맛 좀 빨리 돌아와라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네, 제가 다른 얘기만 한참 했는데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지 한번 편집할 때 고민될 것 같은데. 자, 이제 화제 전환을 해서 2023년에는 제가 뭐가 뜨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편집이 될지 그대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2년에 어떤 것들을 떴는지 옷이랑 그리고 소품 종류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2023년에는 물론 다 못 뜰 테지만 어떤 도안들이 뜨고 싶은지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3월이 다 됐는데 이제서 뜨개 계획이랄까 그런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뜨개 하시면서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되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찍을까도 지난주에는 좀 나와서 찍을까도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주로 이렇게 뜨개 하시면서 귀로 듣는 영상이지만 귀로 들으시는데 목소리가 걸걸거리고 좀 이상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귀를 버린다?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오늘 목소리 상태가 좋길래 얼른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그러면 제가 23년에는 뭐가 뜨고 싶은지 한번 리스트를 쭉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퍼프티 오늘 F 영상으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 퍼프티도 그 니팅포 올리브의 도안입니다. 이것도 유료 도안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 퍼프티는 되게 오랜 위시였어요. 이게 이쁘게 뜨신 분들 영상도 있고 인스타에서도 좀 봤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심야뜨개 프리다님 영상에서도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연보라색으로 예쁘게 울실로만 뜨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깨가 봉긋하게 뜨신 거 보고 저게 되게 예쁜 거구나 하고서 그 뜨개 시작하고 초반부터 되게 관심을 가졌던 도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반팔이라서 이거를 언제 유용하게 입을 수가 있을까? 뜨면 입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쁘긴 예쁜데 하면서 시작을 선뜻 못하고 있었던 꽤 오랜 위시입니다. 그래서 이 위시를
물론 23년에 떠야지라고 이제 연말부터 자꾸 드릉드릉 했어요. 한 12월부터 코를 좀 잡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함뜨도 있었고, 그리고 남편 그 퍼스트 스웨터를 제 거랑 원래는 커플로 연말까지 뜨려고 무지하게 달리고 있을 때라 다른 거 코 잡을 겨를이 없어서 계속 뜨고 싶다 떠들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새해가 되면서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23년의 위시 리스트이기도 하지만 완성까지 해서 들고 온 옷이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자세한 거 F 영상에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뜨고 있는 거 말씀드려야겠다. 두 번째는 요 할로우 스웨터입니다. 요 할로우 스웨터고요. 이거 저번에 한번 그 22년 F 결산에서 요즘 뭐 뜨고 있어요 하면서 이거랑 사실 요거랑 요거랑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요거 두 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위브로 걸려있는 것들, 아직 완성 못한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그때 되게 제가 괜히 보여드린 것 같다. 이게 뭐 그냥 네모난 거적대기 같아갖고 오히려 보여드려서 더 그 도안이 원래 예쁜 도안인데 괜히 이거 보여드려서 더 미워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옷 같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뒷부분이네요. 이 어깨선 넘어가는 게 되게 예뻐가지고 반했거든요. 이 스티치가 돋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넥라인 고무단부터 뜨고 있어요. 이렇게 바디 고무단을 일단 앞쪽을 떴어요. 이거는 케이드리라고 읽어야 하나?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알게 된 작가님인데요. 이런 기본 스타일로 그분도 되게 예쁘게 잘 도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건 할로우 스웨터. 제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할로우 스웨터라고 제가 일단 읽고 있는데 할로우 스웨터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우 스웨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박시한 드롭 숄더 디자인이고요. 이렇게 일자로 내려가다가 소매를 이렇게 따로 앞판 뒷판 따로 뜨다가 합쳐서 이제 몸판을 일자로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디 고무단은 이렇게 반 나눠서 여기 슬릿을 주는 거예요. 고무단이 원작에는 11cm인데 저는 일단 한번 풀는 거거든요. 이게 한 요만큼 뜨고 고무단을 이렇게 떴다가 조금 짧은가 3cm만 더 뜨고 싶다 싶어가지고 싹 풀고 다시 이 바디를 이만큼 더 뜬 다음에 사실 세로 수축도 생각해서 5cm를 더 뜨고 그 다음에 지금 고무단을 9cm 정도 뜨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이어서 떠야지 하다가 저번부터 계속 이 앞이 신경 쓰였어요. 뜨는 동안에. 이게 너무 많이 바늘 목에 찔려 죽을 것 같은데 이 앞섭이 너무 파인 것 같아서 제가 입어보면 거의 이렇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이게 터틀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터틀이 올라가면 너무 기부스 같고 웃긴 거 아니야? 너무 터틀이 큰데? 해가지고 걱정했던 터라 그럼 바디 고무단부터 뜰 게 아니라 일단 걱정되는 목부터 떠봐야겠다. 요거 봐서 핏을 먼저 봐야겠다 해서 목 고무단부터 뜨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 고무단, 바디 고무단 다 이렇게 두 코 고무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뜨는 중이고요. 요거는 도안을 제가 옆에 이번에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뜨고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뒷목 선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에 넥라인이 지금 이게 점원 숄로로 이렇게 뒷선이 이렇게 둥글게 되게 이게 뒷목을 기준으로 둥글게 떨어지도록 여기가 이렇게 숏로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숏로우 들어가는 자국이 아직 세탁하기 전이라 이렇게 좀 뽕뽕뽕 보여요. 그렇지만 이 스티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티치가 살아서 이렇게 돋보이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성하면 제가 입고 이 뒷선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뜨고 있고요. 요게 지금 저는 터틀넥으로 뜨고 있는데 터틀넥이 제가 좀 반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터틀넥 디자인 뭐 뜰까 굉장히 찾아보다가 평소에 눈여겨보던 요 작가님 디자인을 도안이 출시될 때를 기다렸다가 목 빼고 기다리다가 요거를 뜨게 됐고요. 그런데 요 디자인이 그 작가님이 V넥도 내셨고요. 라운드 넥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날씨가 풀려서 터틀넥은 사실 얼마나 더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떠야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쁩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디자인도 좀 약간 기본 스타일,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이것도 지금 5mm로 떴거든요. 저는 게이지 때문에. 그 작가님 게이지는 4.5mm인데 저는 게이지 맞추느라고 5mm로 떴는데, 어쨌든 4.5mm 이상 정도로 좀 굵은 실로 5.5mm, 뭐 6mm 이렇게 좀 두꺼운 실로 위주로 뜨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테네 가디건이 있습니다. 아테네 가디건은 이제 좀 뜨개를 내려놓고 실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실을 정해놓은 것들은 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촬영을 끝까지 무사히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가디건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도톰 메리노울 니트 컨테이너 샀던 혼사 이렇게 감아놓은 거고요. 요 실이 이렇게 좀 따뜻한 컬러고요. 체스트넛 컬러입니다. 그래서 요 컬러로 4합 정도 사용을 하면 5mm 정도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맞으면 좀 더 감아서 떠야 될 수도 있겠어요. 원작이 5mm로 뜨더라고요. 아테네 가디건이. 저는 요즘에는 V넥으로 도안을 또 새로 내셨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처음으로 내셨던 도안인 그 카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디자인. 근데 그 카라를 저는 좀 더 떠서 좀 더 바늘 치수를 이렇게 점점점 큰 바늘로 바꿔준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젖혀지도록 해서 이렇게 젖혀서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가디건 제가 그 원작도 예쁜데 제가 예전 함뜨에서 심야뜨기 함뜨에서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인스타 피드에서 그렇게 카라가 젖혀지는 디자인 올려주신 거 보고 뿅 반했거든요. 뭔가 카라가 올라간 디자인은 조금 더 중성적인 이미지 느낌이 있는데 그 카라가 젖혀지니까 되게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떠보고 싶은데 그게 문제가 안 되려나 모르겠네요. 사진을 제가 실을 수 있으면 한번 편집할 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떠보려고 지금 이렇게 약간 밝은 듯한 멜란지한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로 떠보려고 하고요. 근데 무늬 있는 거를 막상 뜨려니까 제가 스와치를 한번 그 무늬 연습할 겸 요만하게 좀 떠보려고 했거든요. 좀 큼직한 스와치를 좀 뜨려고 했는데 막상 무늬를 또 오랜만에 뜨려고 하니까 좀 엄두가 안 나서, 그리고 제가 무늬가 바글바글한 거는 안 떠봤는데 예전에 뭐 꽈배기만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꽈배기만 3개 뭐 코스만 좀 다른 크기 다른 꽈배기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떠봤지만, 아니면 어렸을 때 뭐 꽈배기 목도리 이런 거는 떠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꽈배기 가득하면서 옷을 떠본 것은 적은 없어서 조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정신이 조금 분열되는 느낌이라 문어발 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스와치를 뜨려고 실은 감아놨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제가 스와치를 떠났더라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아테네 가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꼭 뜨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항상 사진으로만 보다가 그 대전에서 어쭈구리 니팅 그 작가님이 오셨을 때 그 급 번개 모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 두니트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남편분이 같이 오셔서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아테네 가디건이네요 했더니 맞다고 하셨는데 너무 예뻤어요. 실물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려만 뒀던 그 차트 보면서 떠야 되고 해가지고 또 서술식을 너무 오랫동안 봐왔더니 차트를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외워서 뜨면 편한데 차트를 계속 보면서 떠야 되니까 뭘 다른 짓을 하면서 뜰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도 제가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진짜 뜨긴 떠야 되는데 내년에 꼭 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 위시리스트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엠버 스웨터가 있습니다. 엠버 스웨터는 그것도 전체 배색이 들어가는 스웨터고, 그것도 이것처럼 반팔로 원래는 원작인데 긴팔로도 뜰 수는 있지만 반팔로 떠야 좀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작처럼 반팔로 뜨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것도 약간 벌룬 스타일로 완성이 되고 바디도 약간 벌룬 느낌으로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동안 도안 판매가 안 돼서 제가 막 발을 동동 하면서 못 사면 어떡하지 막 그랬거든요. 저는 캐스트온 하기 직전까지 도안을 주로 안 삽니다. 그래서 캐스트온 할 때도 그 웬만한 도안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실 게이지나 소요량이나 어떤 굵기의 실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예상되는 사이즈 이런 것들이 다 웬만큼 요약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게이지를 맞춰보고 이러고 거의 캐스트온 하기 직전에 코 잡을 때 도안을 사는 편입니다. 제가 미싱하는 것 때문에 너무 사재기해 놓는 거에 질려버려가지고 그래서 뭘 사놓고 안 쓰면 되게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즘은 뜨개는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도안수가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엠버를 안 사고 있었거든요. 도안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한동안 그 작가님의 도안이 전체적으로 판매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란하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도안 수정을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뭐 도안 판매하시는 거를 따로 홈페이지를 계획하고 계신 건가? 뭐지? 막 이런 결제 문제가 뭐가 있나? 막 이러다가 주리아님이라고 계신데 주리아님이 일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본 야후 이런 데도 검색해 주시고 하셨었어요. 제가 사고 싶은데 함뜨방에서 도안 못 산다라고 막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주리아님이 찾아보시고는 별다른 그 작가님에 대한 근황 소식이 없다. 무슨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했었는데 마침 그 도안이 풀렸다는 걸 딱 알려주셔가지고 그때 그냥 바로 샀어요. 엠버는 일단 그래서 사놨습니다. 사놓고 아직 뜰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지난 연말에 10월, 11월쯤에는 정말 코 잡고 싶었어요. 그때가 참. 근데 막상 도안 사려고 하니까 도안을 못 사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당장이라도 배색 막 골라서 뜨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한번 배색 가득한 스웨터를 올 가을쯤에 잡는다면 그게 아마 엠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본 디자인으로는 이건 안 떠본 도안은 아니고요. 제가 떠본 것 중에 다시 더 뜨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2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프릴 가디건과 노프릴 스웨터와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노프릴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서 이거 처음에 제가 실을 받았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 못하고 이런 색인지 모르고 조금 그래서 좀 당황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뜨면 노프릴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노프릴도 좀 분홍색, 소념색 실을 하얀색 와이보리색 실이랑 합사를 해서 이렇게 좀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봄봄하게 제가 벚꽃 노프릴이라고 또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벚꽃 노프릴 말고도 좀 더 데일리한 가을이나 아니면은 그냥 사계절 입기에 그냥 무난한 어느 외투에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컬러 예를 들어서 아이보리나 베이지나 그레이나 이런 컬러로 베이직한 컬러로 하나 더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둘 다 뿌띠니트님 도안이죠. 그 다음으로는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에이프릴 가디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에이프릴 가디건 떴던 게 아시죠? 아이보리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아이보리 노블레스 실에다가 그때는 푸른 색깔 계열의 손염색 실 공작새 공방의 지구를 합사해가지고 떴었기 때문에 되게 파릇파릇한 느낌? 되게 그래서 봄 느낌이 나요, 그 옷도. 그래서 한참 손염색 실 처음으로 레이스한 합사해서 뜰 때 그렇게 2벌 연속으로 떴는데 에이프릴 가디건도 그렇게 봄봄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라 좀 더 차분하고 겨울이나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컬러 하나 더 뜨고 싶다는 아쉬움이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느꼈어요. 가을 겨울에도 물론 그 노프릴과 에이프릴을 입었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고 베이직한 컬러로 더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버건디 노블레스 제일모직 노블레스 버건디 실을 그때 사서 감아뒀잖아요.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차분하고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에이프릴 가디건 뜨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니까 요게 또 눈에 안 들어오네요.
예쁜 컬러인데 요거로 뜨자니 조금 탁해 보여가지고 원래는 또 요거랑 제가 했던 게 요 제가 사놨던 이제 감았거든요. 스너기 앤 올리의 유니콘 뿔 그 컬러예요. 노랑에 약간 오렌지 컬러가 오렌지까지는 아닌데 귤색? 살짝 자몽 핑크빛? 이런 게 살짝 섞여 있는 그런 건데 이거 감다가 한번 끊겨가지고 제가 자동 와인더로 레이스실 물레 풀리면서 자동 와인더로 감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물레랑의 조합을 어떻게 써야 될지 각도를 어떻게 놓고 써야지 잘 감기는지 그런 걸 아직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따로 남게 됐는데 어쨌든 요거랑 그래서 원래는 에이프릴 떠야지 하고 또 사놨던 게 요 모헤어랑 이렇게 사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옅은 노란 컬러로 해서 떠볼까 하고서는 이게 너무 노란 스타일이라 제가 피부가 노래서 이게 너무 노래 보일까 싶은 걱정도 좀 돼서 그러면 이 제일모직 이 매직한 어디에도 잘 섞을 수 있는 저의 효자템 이 제일모직 노블레스 아이보리 컬러를 이렇게 합사하고서 모헤어를 섞든지 안 섞든지 해서 그렇게 떠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사를 좀 해서 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봄봄한 컬러잖아요. 근데 이번 봄을 생각하면 이렇게 떠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이런 와인 컬러는 뒤로 밀려나게 됐는데 이거 아니면 이렇게는 생각해놓고 사놨던 거고요. 이거는 지난 겨울에 사놨던 거고 유니콘 뿔 보고 왠지 이제 기본 스타일 뜨고 싶다 싶어가지고 합사해서 노프릴, 에이프릴 이런 거 뜨고 싶다 해가지고 사놨던 건데 요즘 최근 들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라일락 컬러? 연보라, 라벤더, 라일락 이런 컬러에 갑자기 눈이 팍 뜨여가지고 그런 컬러가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라벤더 컬러 이런 실이 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컬러를 울실을 살까 하다가 그건 좀 탁해 보여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건 봄에 입기에 좀 더울 수도 있지만 연보라빛 나는 컬러의 모헤어를 좀 도톰한 모헤어면 2겹 아니면 좀 더 3-4겹 이렇게 감아서 모헤어로만 에이프릴을 떠보려고 합니다. 뭔가 약간 날개옷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엄청 얇게 막 성글성글하게 뜰 건 아니기 때문에 합사해서 4mm 정도 뜰 수 있게 해서 코를 잡으면 되게 보송보송하면서 솜사탕 같은 그런 가디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관심은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솜솜뜨기 실은 한 번도 안 사봤지만 제가 연보라 컬러로 해서 저의 웜톤에 좀 더 어울릴 만한 연보라 중에서도 그런 거를 골라서 살려고 하니까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솜솜뜨기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했더니 이번 주에 다시 재입고가 된다고 해서 다행히 그래서 이제 재입고가 되면 바로 좀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2겹을 잡고 일단 스와치를 한번 내볼까 싶은데요. 그것도 한번 스와치를 뜨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피부톤에 제발 잘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에이프릴 가디건을 떠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근데 이런 컬러로도 물론 하나를 뜨고 싶은데 손이 항상 부족한 것이 문제죠. 욕심은 참 많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뜨고 싶은 건 드로잉 스웨터도 있습니다. 일단 실을 내려놓고 드로잉 스웨터는 그 작가님이 이름 생각 안 나. 일본 작가님이신데 그 작가님 스웨터가 지난 겨울에 나왔죠. 11월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도안 오픈되자마자 이건 너무 오픈되기 전에 사실 제가 에일레그즈 함뜨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했었잖아요. 한옥뜨개 모임. 그때 지현님께서 입고 나오셨어요. 그분이 테스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건 도안 나오자마자 사야지 생각했어요. 제가 도안을 이렇게 미리 사고 이런 스타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이건 사야겠다라고 해서 도안이 나오자마자 또 세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나 이번 겨울에 이거 꼭 뜰 거니까 하면서 샀거든요. 근데 그때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11월, 12월이 되게 바빴잖아요. 그래서 그거 코를 잡을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겨울에 꼭 뜨고 싶다 하면서 제가 생각해놨던 컬러도 있거든요.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되게 이 책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색깔이 안 잡히려나? 어떻게 바탕을 어떻게 하면 색이 잡힐까? 이게 되게 짙은 청록색 같은 다크 그린 컬러예요. 밝은 데다 가면 되게 푸른기가 확 보이는데 좀 지금은 자연광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네요. 근데 요거 요 그린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요런 밝은 아이보리가 위에 상단에 지금 원래 도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띄워드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뜨면 이 꽃이 되게 뽀얗게 돋보이면서 이렇게 벚꽃, 눈꽃 같이 하얗게 보이겠다 해가지고 이게 실물이 이렇게 시커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짙은 그린색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에다가 이렇게 하얀 꽃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못 뜨고 있습니다. 왜냐면 막상 그 겨울에 코를 막 잡고 싶을 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좀 한 김 식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번 겨울이든 뭐든 간에 뜨고 싶습니다. 근데 이 도안도 되게 꽃이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는 게 매력인 도안이잖아요. 그래,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차트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규칙성이 없으면 차트에 줄 그어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더 코를 못 잡았던 것도 사실 있죠. 이것만 온전히 보면서 떠야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드로잉 스웨터 너무 예쁘거든요. 실물 봤더니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모르셨던 분들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검색하면 뜨신 분들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꽃 부분을 모헤어로 떠도 예쁜 것 같아요. 그 꽃 부분만 모헤어를 넣어서 꽃이 좀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부각되도록 그렇게 떠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약간 모카솜의 그 보송보송한 동글동글한 꽃 같은 느낌? 그런 게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안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러스 가디건이 있습니다. 추러스 가디건은 제가 이것도 도안 나오자마자 샀던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제가 자제를 잘 하는데 갑자기 자제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것도 작가님이 직접 입고 찍으신 그 착샷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사고 싶다 해가지고 이거는 작년 가을쯤에 샀던 도안이에요. 그때 마침 추석 세일 해가지고 추석 세일이었나? 아니야, 추석 세일이 아니라 도안이 오픈되면서 세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세일을 해도 안 사거든요. 보통 그런 편인데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뜰 때 사는 게 제일 싼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싸다고 미리 사다 놓고 하면 안 뜨면 그만이고 해서 물론 모으는 재미, 소장하는 재미 뭐 이런 거라면은 모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뜰 때 사는 게 제일 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안이든 실이든. 근데 이것도 그때 뭔가 뿅 반해버려가지고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 할로운 스웨터 뜨는데도 합사해서 뜨고 있는 에일라 공방의 그 글로우 레이스. 그 반짝반짝 은은하게 반짝여서 그 영상에서는 반짝임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실이에요. 지금은 약간 조명 아래 있어가지고 이 반짝임이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반짝임이 있는 원작은 요 실을 사합인가 감으셔가지고 그 진짜 추러스 느낌으로다가 그 볼록볼록 그 골지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핑크 바탕에 이걸 보여드리니까 되게 칙칙해 보이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뜨셨는데 너무 진짜 추러스처럼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할랑할랑한 거 하게 늘어지게 이렇게 입으셨는데 오버핏으로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정핏으로 뜨고 싶을 때 아무튼 요게 100g에 2500m가 그렇고 190g 정도 감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 사합을 감아도 1000m가 넘게 나와서 이걸로 뜰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뜨려고 그때 에일라 공방이 마침 추석 때 이거는 평소에 상시 판매는 아니고 공구를 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구 때 요거를 마침 구매를 하면서 그 도안도 그때 오픈이 되고 해가지고 요거랑 도안이랑 샀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11월 중순이나 돼서 왔기 때문에 코를 잡을 타이밍을 또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선주문하는 공구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입을 철은 또 지났고 해가지고 봄에 한번 뜨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한참 처음 샀을 때 안 떠서 좀 식은 상태예요. 이래서 도안을 미리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지금 드로잉도 그랬고
추러스도 그렇고 코 잡은 게 하나도 없네. 역시 코 잡을 때 사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지금 어쨌든 뜨고 싶고요. 근데 요즘 다시 봄이 오니까 조금 관심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러스 가디건 말고도 이 보송 니트니 그 작가님이 지금 봉지를 깔고 앉아서 소리가 나네. 요 작가님이 이 가디건 낸 이후에 그 니트도 내셔가지고 이렇게 스퀘어 넥 뭐 이렇게 해서 딱 붙게 입는 예쁜 디자인도 또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이 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쁜 도안을 많이 내시는 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인스타에 검색하셔도 되고요. 요실 예뻐가지고 요걸로 떠보려고 하고요. 근데 요실 아니고 그냥 울실로 뭐 네이비색이나 이런 거 뜨신 분들도 되게 데일리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그 인스타 검색해보니까 추러스 가디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안 했었는데 뜨개 때문에 이것저것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물론 라벌리의 프로젝트 그 창을 들어가도 되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인스타에만 올리는 분들도 또 계시니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던 건데 아무튼 요거로 뜨고 싶은데 울실로 떠도 예쁘더라. 그리고 요거랑 이거랑 아이보리 컬러 샀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저기 합사해 보면서 은은하게 예쁜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엄청 반짝이고 막 촌스러운 반짝임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공구를 하는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뭐 연보라색이나 이거 살 때 되게 고민했던 컬러들 있거든요. 그 약간 핑크빛 나는 컬러 그거랑 민트색 고민했었는데 그거 요번에 같이 주문하고 그리고 이제 연보라색까지 이렇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3월 4월 돼야지 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샀고요. 그것도 다음에 오면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목이 좀 아파서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서 잘 달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해져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것도 있습니다. 와이더. 이 와이더도 되게 오랜 위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원래는 예전에 이런 도안이 있다는 거는 알았어요. 근데 엄청 오래된 건 아니다. 이번 겨울이 아니라 지난 겨울에 나온 도안인 걸로 아는데 도안집 원래 처음에 책으로 나왔던 거인데 21년 겨울호인가 그때 나왔었나 봐요. 근데 그런 도안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원래는 제가 이제 사진에 띄우겠지만 그 원작은 모델이 남자분이고요. 서양의 남자분 모델이 입어서 되게 체격 있고 뭔가 그런 키 크신 분이 입어서 되게 남성적이고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와이더 얘기가 나올 때 어디서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던 도안인데 나중에 누가바니츠 채널에서 누가바님이 이걸 뜨고 입고 나오셨는데 아니 이 도안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빵 든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그 원작은 와인 버건디 컬러인데 그 누가바님은 짙은 초록색 컬러 에다가 모헤어를 섞어가지고 좀 짧게 뜨셔서 되게 귀엽게 입고 나오시거든요. 한번 영상 찾아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뿅 반해버린 거예요. 보고서 완전 진짜 눈이 띵글띵글 이렇게 눈은 작지만 완전히 너무 이쁘다 하면서 진짜 막 계속 눈을 떼지를 못했는데 그때부터 반해버린 거죠. 저렇게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뜨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참 떠보고 싶은 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와이더도 뜨고 싶고요. 지금 함뜨방에서 요즘 와이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와이더 뜨신 분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와이더 관심이 참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오늘 띄웠다가 뜨신 분 계시면 이제 좀 얘기도 듣고 싶고 아니면 뜨신 거 사진 좀 구경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했다가 안 그래도 은희님이 뜨실 거라고 하면서 실을 아직 고르고 계신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핑크색으로 뭔가 그 보송보송하게 모헤어를 섞어서 핑크색으로 해서 스와치도 뜨고 이제 코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러블리한 와이더도 진짜 원작은 제가 모델 때문에라도 되게 남성적인 옷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지금 핑크색 와이더 그걸 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가시라고 보고서 또 반하면 와이더 잡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겠죠. 어쨌든 올해 뜨고 싶은 도안 중에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그 도안을 그때 찾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는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게 매년 가족 스웨터를 뜨셔가지고 그걸 다 같이 입고 가족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엄청난 뜨개 고수분이신데 그 분께서는 이번에 그러면 올해 가족 스웨터를 고민하고 계셨는데 와이더를 정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색깔별로 그리고 아이, 어른 사이즈, 남자, 여자 사이즈, 성별, 색깔별로 또 와이더를 구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거. 낚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낚시를 해서 좋은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나 후디도 떠보고 싶은 도안 중에 하나예요. 예전부터 뭔가 되게 기본템이라서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걸치기 참 좋을 것 같은 간절기는 간절기대로 외투 대신 걸치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외투 속에 레이어드 해서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눈여겨보고는 있는데 그게 되게 찾아보니까 6mm인가? 바늘이 되게 크더라고요. 바늘 원작 사이즈가 게이지가 되게 크더라고요. 열몇 코 이렇게 엄청 큰 코가 되게 큰 도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주로 그런 실을 많이 안 썼거든요. 거의 뭐 4mm, 5mm도 커요. 저한테는 좀 두껍게 느껴지고 4mm 정도 왔다 갔다. 그리고 뭐 배색 같은 거는 뭐 2.5, 3mm 이렇게 뜨고 하니까 6mm 뭐 이렇게 뜨는 5.5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바늘은 되게 어색하고 잡으면 좀 힘들고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제가 합사를 주로 해서 뜨기 때문에 합사를 하는데 그 정도 미리수를 뜨려면 8합, 9합 이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옷이 되게 무거워질 것 같고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전에 떴던 이거 있잖아요. 라울루 숄. 제가 따갑다고 모여 섞었더니 그래가지고 못 뜨겠다고 했던. 근데 이게 되게 색깔이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합으로 바나 후디를 뜨면 진짜 너무 귀엽게 잘 입겠다. 베이지, 그레이, 브라운 이런 컬러가 섞여 있거든요. 약간 가끔 오렌지 컬러. 그래서 이런 걸로 바나 후디를 뜨면 진짜 잘 입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제일모직 노블레스 요 아이보리 컬러가 3합이 들어간 상태로 이 모어웨어 1합이 이렇게 합사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6mm 정도 바늘로 뜨자면 이게 더 훨씬 두꺼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바늘이. 그래서 요 실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요런 색감이 안 나오고 좀 더 모헤어 색감이 죽겠죠. 그래서 모헤어를 2겹을 잡고 떠야 되나? 라고 하기에는 모헤어가 부족할 것도 같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됩니다. 딱 요 정도 색감으로 뜨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 후디도 뜨고 싶은 옷 중에 하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쭉쭉 넘어간다. 그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냥 도안 같이 구경하시는 재미로 뜨게 하시면서 봐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잉그리드도 되게 지난 연말부터 갑자기 처음 도안 출시됐을 때는 눈에 안 들어오다가 한 2-3달 지나니까 예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히 그 원작 도안은 좀 이 목단이 좀 특이하잖아요, 모양이.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고무단 떠서 이렇게 이런 겹단으로 그냥 반 접어서 뜨면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보리, 오트밀 이런 좀 옅은 컬러 로 뜨면 예쁠 것 같습니다. 워낙 무늬가 다양하게 바뀌면서 들어가니까 컬러는 좀 단조롭게 들어가는 옅은 컬러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컬러로 뜨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올해 안에 과연 이 중에 몇 개나 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뜨고 싶고 저런 것도 뜨고 싶고 그런 얘기를 그냥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을 같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샀어요. 이게 원래는 나온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지난 겨울 오니까 가을쯤 나왔으려나요? 근데 이 표지에 있는 이 옷이 그렇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다른 영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이 책을 보긴 봤었는데 그렇게 제 눈에 끌리는 디자인은 없었는데 이거를 얼마 전에 이 표지에 있는 이 옷을
체리님, 유튜브에 체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체리님이 뜨신 옷을 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아니 이게 그 옷이었어? 라고 하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이 도안을 다시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이 도안을 어떻게 해야 돼? 도안은 못 사는 상태고요. 아직 책으로만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책이 나온 지가 꽤 돼서 품절되진 않았을까 하고 재고가 없을 것 같았는데 국내에 찾아보니까 아직 판매하고 계시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2군데 정도였나? 그래서 주문을 일단 했습니다. 언제 당장 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도 일단은 책으로밖에 뜰 수 없는데 책은 품절돼 버리면 못 사는 거니까 해외에서 뭐 재고 있는 데를 찾아내서 직구를 하든지 뭐 그런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책을 사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구경을 다른 데서 해보셨을까요? 이게 앞엔 도안이 없겠죠? 앞쪽엔 도안이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로 다른 영상에서 요거 후드 디자인 요거를 많이 뜨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디자인은 뜨신 분도 봤고 영상이나 사진에서 그리고 이렇게 뒷모습이 약간 이런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는데 겨울 후드예요. 이렇게 요거를 요런 실로 원작실로 뜨시는 분도 봤고 한데 그게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관심 가지시는 게.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이렇게 뭐 약간 날개옷처럼 이런 특이한 것도 있고 이게 모헤어로 되게 성글게 잡고 뜨면 이런 날개옷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죠. 이런 앞섭이 좀 지그재그 무늬가 들어가는 이런 가디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원작 예쁜 것 같아요. 원작 실 자체가 멜란지한 하늘 색깔빛 예쁜 것 같고 제가 말하고 있는 이 표지에 있는 디자인 옷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원작으로 봤을 때는 너무 강렬해 보이고 해서 뭔가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 별 관심 없이 지나간 그런 옷이었거든요. 이 도안은 카시니입니다. 카시니고요. 사치코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작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체리님 영상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캡처해서 실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가디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또 뭐가 있을까요? 빠르게 그냥 훑어보는 시간. 이런 크림 컬러로 뜨면 이런 느낌이네요. 또 이런 모자도 있고 이번 겨울에 참 이렇게 모헤어 좀 섞어가지고 이런 베레모 느낌도 떠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베레모라기보다도 베레모는 아닌데 좀 동그랗게 씌워지는 좀 더 깊게 씌워지는 듯한 디자인. 요거는 네거머도 아니고 스웨터도 아니고 특이한 디자인이네요. 이렇게 끄트머리를 길쭉하고 세모로 돼서 약간 피터팬 옷 같은 느낌으로 끝에 방울도 달고 이런 옷도 있고요. 이런 특이한 꼬임이 들어간 가디건도 있네요. 너무 빨리 넘어가죠? 제가 지금 벌써 1시간을 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말도 있고요. 제가 근황 토크를 앞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거 좀 잘라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도안이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 스웨터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반했어요. 색깔이 이런 강렬한 색도 아니고요. 정말 예쁜 색깔로 뜨셨더라고요. 그레이 퍼플빛 나는 색깔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색으로 떴는데 제가 이 도안을 뜨려고 하니까 이것도 5.5mm인가로 뜨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 실로 떠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실로 뜨면 이 옷이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단 말이죠. 그 게이지를 맞추려면 굉장히 또 이런 몇 합 이렇게 합사해서 뜨려면 8, 9합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옷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모헤어를 합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이것도 보면 원작이 500m 이렇게밖에 안 든 걸로 돼 있어요, 실이.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얼마 안 든다고 싶은데 체리님 영상을 보면 원작보다 길이도 짧게 떴는데도 훨씬 많이 모자랐다라고 얘기해서 실을 좀 넉넉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옷이 좀 무거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관심 가는 게 게이지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벼우면서 게이지는 크게 나올 수 있는 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어리 알파카 뭐 이런 다루만가? 그 에어리 알파카라는 이름은 하도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들어가지고 다 에어리 알파카라든지 아니면 드롭스 에어. 드롭스에도 그렇게 약간 공기층을 품은 것 같은 이렇게 통통한 실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아니면 그 기기인가? 그런 실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니픽스도 그런 식으로 에어 무슨 어쩌고 에어 이런 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실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어요. 그래서 관심이 좀 있는데 드롭스는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롭스 실은 무조건 직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몇 벌 사겠다고 직구를 하자니 배송비와 실값이 거의 동등할 것 같고 배송비 한 3만 얼마 뭐 실값 3만 얼마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김에 다른 걸 많이 사야 되나 싶은데 그러자니 충동 구매가 될 것 같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한참 그 여름에 알파카 관련된 실 세일을 정말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구매를 했어야 되나 싶은데 그때는 그닥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려 봤다가 지금 어차피 이제 이 옷을 당장 뜨기에는 계절이 지나가는 건가 싶어서 여름 때 한번 관심 있는 실 싹 주문을 해볼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때 그 실 말고도 이제 그걸 구매를 했다고 하는 분들의 후기 영상들을 보면 관심 있는 실들이 좀 있어서 구매를 좀 해볼까 같이 싶기도 하고 다른 분들 사신다고 하면 그 꼽사리 껴가지고 공동 구매를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공동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관세 범위를 안 넘어가려면 뭐 두세 명만 모여도 금방 그 관세 범위 채워질 것 같아서 공동구매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루마 컬렉션 그 코스몰로지 책에 있는 카신이라는 것도 요즘 들어 급부상한 저의 관심에 있어서 급부상한 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뭐가 있을까요? 스웨터 12번. 그 마이 페이버릿 띵스 니트웨어 작가님의 또 그분도 되게 기본적인 데일리한 도안들 많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괜히 옷이 걸릴 것 같아요. 바늘마개를 막아놓고 제가 이거를 실리콘 구슬인데 이거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 홍시밤님이라고 그 뜻인 계신데 그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그때 알리에서 막 샀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지만 어쨌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점점 목이 아파와서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너무 앞에 진짜 너무 오래 떠들었네.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순 없었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뒤에 할 걸 그랬나? 너무 지루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반성하고요. 그리고 요 실을 제가 2개를 사놨던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요거는 그겁니다. 열매달 이틀의 여름방학 콘사예요. 이거를 참 구하기가 힘든 실이라는 걸 아는데 언제 한번 업로드 되고 나서 그때는 바로 못 샀는데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남아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컬러 중에 고르다가 이렇게 골랐거든요. 아이보리는 다른 거에 합살도 할 수 있을 거고 해서 이제 기본으로 사긴 했지만 이렇게도 같이 조합을 해서 산 게 뭔가 그 민트빛이나 아니면 하늘 색깔 이런 색으로 해서 같이 배치를 하면 저의 또 오랜 위시 중에 하나인 제가 처음 뜨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본 것 중에 마이 페이버릿 띵스 니트웨어 작가님의 스웨터 넘버 12번입니다. 그래서 스웨터 넘버 12번이 이렇게 줄무늬 배색으로 들어간 디자인인데 이렇게 레글런 늘림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아이보리 바탕에 여리여리한 컬러의 배색이 들어가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는요. 그래서 그런 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아이보리 바탕에 연그레이나 아이보리 바탕에 은은한 뭐 민트 크림 컬러 이런 아니면 뭐 베이비 핑크 이런 조합이 예뻐 보여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여름방학 실이 그때 한번 선물 받아서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기회가 되면 사둬야겠다. 이거는 쟁이는 개념으로라도 사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운 좋게 이렇게 2개를 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조합하면 예쁠 것 같은데 요런 색이거든요. 뭔가 화면에 더 짙어 보이는데 제 눈에 지금 어쨌든 요거는
약간 되게 여리여리한 크림 민트 컬러. 지금 저희 집에 해가 이제 안으로까지 드는 시간이 돼서 되게 애매하게 보이네요. 그림자도 지고. 되게 실제로 보면 엄청 여리여리한 크림 민트 컬러고요. 요거는 아이보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뜨고 싶어서 사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으로 뜨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웃겼던 게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유튜브에도 요즘에는 안 올라오는데 리버스 레인 님인가? 제가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영상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함트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맞나? 근데 이 12번 세터가 12벌을 떠야 나갈 수 있는 함트방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도 그 함트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름이 12번 세터라고 이거 12벌 떠야 이제 나갈 수 있다. 그런 재밌는 함트방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12번 세터도 아주 오랜 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뜰 수 있을까? 아무리 여름방학식 콘사지만 이름은 그렇지만 요거로 뜨면 긴팔이기 때문에 봄, 가을 아주 잘 입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여름에만 입을 수 있는 실은 아니고 여름에 떠도 여름 옷은 어떻게 떠도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실을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점 목소리가 잠겨서 자꾸 촬영을 끊고 막 이렇게 막 하고서는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든 목소리가 음이탈이 날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몸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뜨고 싶은 것들은 또 그 외에는 이제 소품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양말, 장갑은 진짜 하나씩 꼭 떠보고 싶어요. 올해는. 그래서 저번에 어쭈구리 작가님도 뵀지만 양말, 장갑을 정말 떠보고 싶은데 제가 게이지를 맞추다가 되게 실패를 해갖고 제 게이지가 너무 작게 나온다든지 쫀손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게이지를 맞추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원작이 뭐 18코 18코는 아니지 5cm를 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4코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막 36코 나오고 37코 나오고 실 굵기를 올리고 뭐 바늘을 올려도 뭐 그렇고 아무튼간 되게 이렇게 저렇게 막 떠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급한 그 11월 12월 뜨개를 하느라고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에는 양말이랑 장갑을 좀 하나씩이라도 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라클라바도 이번 겨울에 하나 정도 뜨면 참 따뜻하게 하고 다니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흘러 1, 2월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월이 당장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이제는 뜨면 거의 많이 못하고 다닐 것 같고 이번 새로 다가올 겨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앞두고 가을쯤 이렇게 뜬다면은 틈틈이 그거는 그냥 겉뜨기로 계속 이렇게 뜨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는다면은 겨울에 참 잘 쓰고 다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냥 어느 외투에나 이렇게 쓰면 되니까 후드처럼. 그래서 후드 달린 옷 안 입은 날도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면 따뜻하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다가 니스 일상인가? 그 채널 이름이 그런 니스님 영상을 봐도 그렇고 또 그 뜨개왕 초보님 또 바라클라바 뜨신 것도 보고 그러면 저렇게 뜨면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겠다. 저는 약간 딱 맞게 뜨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머리 모양에 딱 맞으면 문어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런 드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좀 넉넉한 후드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한 거 이런 거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그런 스타일로 뜨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안 중에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그레이, 이건 야크가 섞인 실인데 되게 보드랍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로 떠서 이 얼굴 테두리 묶는 그쪽은 이런 밝은 오트밀 컬러로 배색을 해서 이렇게 뜨면 귀엽지 않을까? 그냥 데일리하게 입게 어느 옷이나 어느 외투에나 그냥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런 그 체스넛 컬러 바탕에다가 이런 오트밀 테두리로 둘러가지고 이렇게 배색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 뜨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고요. 봄이 이제 막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이라서 얼른 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 퍼프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노랑노랑 노트가 등장을 해야겠죠. 자, 이 퍼프티는 제가 오랜 위시였는데 이번 겨울에 드디어 뜨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위시로만 계속 남았을 수도 있지만 함뜨방에서 퍼프티를 뜨자는 붐이 일어가지고 연옥님께서 영업을 아주 잘하셔가지고 나도 진짜 너무 뜨고 싶었는데 맨날 뜨고 싶다고 노래만 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나도 이 바람에 편승을 해서 지금 빨리 떠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퍼프티는 일단 뭘로 떴는지 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니팅포 올리브에 제가 2023년 떠야지 하는 위시리스트의 첫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는 지웠습니다. 막 나열했는데 그냥 진짜 근본 없이 막 그 어떤 짜임 없이 그냥 막 나열을 했는데 뜨면 뜨고 아님 말고 그냥 난 이게 이뻐 보인다고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대책 없이 말을 했는데 그중에 그래도 하나는 지웠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뜨고 있는 요 할로우 스웨터도 얼른 완성을 해서 2개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떴던 실은 제가 이렇게 띠지를 남겨놨는데 자 요렇게 요렇게 핑크빛 나는 베이스 실에다가 요런 모헤어를 합사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런 니팅포 올리브 메리노 실이랑요. 그다음에 니팅포 올리브 소프트 실크 모헤어를 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색상은 요게 소프트 로즈 컬러예요. 메리노 실은 소프트 로즈고요. 그리고 요 모헤어는 플라밍고 컬러입니다.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서 피드를 이 2개를 합사한 사진을 한번 봤어요. 그거는 똑같은 퍼프티는 아니었고 요 실에 대해 찾아보다가 어떤 실을 주문할까, 이것도 컬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을 주문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에 이제 니팅포 올리브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쭉 이걸로 뜨신 분들이 이제 무슨 실로 떴는지를 언급을 하신 분들 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찾아보다가 요 2개의 조합으로 노프릴 스웨터를 뜨다가 지금은 실이 부족하다고 풀르신 것 같은데 그 피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합사한 편물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랑 또 로트 번호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약간 자몽빛의 베이지 컬러가 섞인 듯한 그런 컬러였어요. 근데 조명이 노라면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피드 댓글에다가 이건 어떤 컬러인가요?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소프트 로즈랑 플라밍고 컬러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샀죠. 그래서 샀는데 막상 받으니까 제가 노랑노랑한 웜톤 피부인데 이 소프트 로즈 컬러가 그 판매 페이지의 색깔도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판매 페이지 색깔도 좀 여리여리한 핑크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막상 받으니까 햇빛이 도는 핑크가 왔어요. 그러니까 좀 그레이기가 많이 도는 핑크가 와서 핑크라기보단 그레이 톤이 많이 도는, 그래가지고 제 피부가 되게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 대면 되게 칙칙해 보이고 이것도 사실은 되게 플라밍고 그 판매 페이지 색상을 보면 굉장히 자몽한 컬러, 자몽 핑크 느낌으로 좀 그런 색이거든요. 근데 막상 받으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말린 장미 컬러예요. 이게 실물로 보면 그런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 다 그러니까 제가 난감한 거예요. 일단은 이 2개를 합사를 하면 과연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나올까? 그래서 합사할 때 이것만 합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합사한 편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합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되게 실물로 보면 저한테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 모헤어가 처음 써봤는데 받아보니까 이 심지가 되게 광택이 나죠. 이게 실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치 아크릴 많이 함유된 실이 광택 나는데 그걸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광택이 좀 많이 나서 이거를 써도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스와치를 떠도 스와치 편물이 광택이 이 모헤어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 심지들이 이렇게 뜨개 시옷시옷 모양으로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물을 이렇게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대로 뜰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다른 실을 막 합사를 해보기도 하고 제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들로 좀 합사를 해보기도 하고 따뜻한 컬러에 또 오트밀이나 이런 것도 합사를 해보고 막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의도한 대로 원작 실도 니팅포 올리브이기도 하고 해서 니팅포 올리브로 그냥 떠보자. 모르겠다. 일단 뜨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캐스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원작은 4.5mm로 뜨는데 저는 이 2개를 갖고 4.5mm 뜨면 굉장히 지금도 엄청 숭덩하긴 하거든요. 이 코들이 좀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이게 막 다 비쳐 보이고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럼에도 원작 그 게이지보다 제가 코스가 더 많거든요. 원작이랑 한 코 차이가 일단 나는데 그럼에도 3mm로 내려야, 저 같은 경우는 3mm로 내려야 딱 예쁜 코가 나올 것 같아요. 코 모양이. 근데 그러면 게이지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4.5mm로 뜨자. 어차피 모헤어도 섞였으니까 조금 구멍이 숭덩하게 떠도 약간 코가 성글어 보여도 그렇게 춥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모헤어가 좀 커버해 주겠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비쳐 보이는 옷을 싫어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냥 떠봤습니다. 눈 딱 감고 그냥 떴는데 예쁜데 저보다는 좀 뽀얀 피부인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떠서 완성한 편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요량은 제가 이거를 이 메리노도 있고 참 이게 헤비 메리노도 있거든요. 근데 핑거링 굵기의 메리노입니다. 제가 사용한 거는. 그래서 메리노 3볼 그리고 이 실크 모헤어 3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어떡하지라고 나중에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말씀드릴까요? 게이지부터 말씀드릴까요? 게이지는 니팅 포올리브 메리노 1합, 니폴 모헤어 1합 이렇게 해서 4.5mm 바늘로 냈을 때 편물 느낌은 약간 성글게 나왔고 세탁 후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탁 전에는 5cm 기준으로만 제가 요 스와치를 한 7cm 떠가지고 5cm 정도만 재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0.5에서 11코 정도가 나오고 13단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세탁한 다음에는 10.5코에서 14단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세로수축 가로로 팽창 이런 것도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를 일단 내서 그래서 10cm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저는 21코 그리고 26단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28단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원작 게이지는 20코 26단입니다. 그래서 저랑 좀 차이가 있죠. 코 게이지도 한 코가 나고 단 게이지도 2단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어쨌거나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제 사이즈 결정을 했는데 사이즈는 제가 이 사이즈를 뜨려고 했어요.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그 코스를 환산을 하면 이 사이즈로 뜨면 90 초반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떠야지 했는데 이 사이즈가 근데 이제 제가 에이프릴을 뜨면서 이제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슴둘레만 생각하고 뜨면 이 쉐들이 너무 작을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이프릴이랑 얘랑은 좀 똑같은 쉐들이어도 구조가 다르긴 하죠. 에이프릴은 이렇게 해서 팔이 소매가 일반 소매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웬만큼 여기 어깨 끝까지 쉐들이 오는 게 좋은데 이 디자인은 여기서 뽕긋하게 프릴이 살아야지 예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에이프릴 뜨면서 너무 뒤었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짧아져가지고 근데 그건 세로 수축도 있는 실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쉐들은 또 따로 나름대로 머리를 되게 오랫동안 굴려서 계산을 해서 뒤에서 숏로우를 이제 더 많이 줬어요. 한 6번 정도 더 줘가지고 4, 5 사이즈 정도가 나오게끔 쉐드 길이가 돼서 결국에는 뜨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여기가 더 이상 이제 쉐드이다 보니까 이렇게 뜨고 여기서 소매는 계속 코스를 늘리긴 하는데 이 소매통만 커지는 거고 이 바디는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디가 계속 이렇게 일자로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선이 되면 레글런 늘림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소매 분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쪽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여기서 한 1.5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졌으면 괜찮았겠다. 근데 제 처음에 우려는 너무 여기가 좁으면 좁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늘림을 하면 여기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너무 불편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까봐 이렇게 너무 답답해 보일까봐 이렇게 그러다가 가슴은 여기서 한번 늘려도 여기 가슴이 어쨌든 남자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라오면은 되게 갑갑해 보일 것 같은 거죠. 그랬는데 그냥 그거는 너무 우려를 제가 너무 많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뜰 때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이즈 2로 그냥 떴으면 딱 제가 원했던 핏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떨어져서 여기 레글런을 늘려주고, 소매도 퍼프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제가 의도했던 대로 여기죠. 요 정도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뽕긋 시작했으면 훨씬 그 퍼프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떴을 때 소매 분리 직전까지 가가지고 풀러야 되나 되게 고민된다고 막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직 이거 세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우는 거는 여기 숏로우 했던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기가 넓어서 제 요 너비에 비해서, 이 몸통 너비에 비해서 이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자꾸 팔을 쓰면 팔이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좀 있는데, 손 세탁을 해도 그 부분은 이 너비가 줄어들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결과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입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퍼프가 그 함트방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위로 솟으면 귀여운 느낌이죠.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래도 나름 또 우아한 느낌으로 변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좁게 가더라도 가슴 부분이 쪼일 것 같으면 이 레글런을 더 줘서 좀 이렇게 여기를 넓히면 되니까, 너무 모션이 이상하다 그죠? 넓히면 되니까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음에 하나를 더 뜰 건데, 그래서 제 위시 중에 그래서 퍼프도 있습니다. 하나를 떴지만 더 하나를 뜨고 싶기 때문에 제가 원래 원했던 핏대로도 하나 더 뜨고 싶어서, 그래서 이 퍼프가 너무 내려가서 여기서 시작하면 진짜 이상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요 자기 어깨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어깨가 이렇게 쇄골뼈랑 이 등 쪽에서 오는 뼈랑 만나는 여기 삼각형인 부분이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삼각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쉐드를 뜨고 딱 뜨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팔은 여기 있으니까. 요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서 퍼프를 시작하면 맞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앞쪽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제가 원하는 핏이었지만, 아무튼 요 정도 핏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쉐들이 그 정도, 그 삼각존 거기까지 뜨시고 소매를 시작을 하시면은 요런 핏이 나오겠다라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가 점점 누워서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저 뒤에 산으로 넘어갈 때쯤 되는 시간이라 지금 되게 광이 이상하게 나죠. 막 후광이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뒤에 벽에 반사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되게 더 어둡고 그늘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암튼 카메라를 좀 올릴까요? 지금 옷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카메라 각도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떴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즈가 이 사이즈를 뜨는데 쉐드를 4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늘림 같은 거 내려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맞추면서 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길이 이 정도 떴는데 앞으로 몇 센치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소매 분리는 어느 정도에서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그리고 원작은 소매 분리가 훨씬 내려가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왠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축 늘어져 보일 것 같고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좀 소매 분리를 원작보다는 위에서 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 떠내려오면서 앞으로 소매 분리하고 싶은 시점은 이 정도인데 뭐 거기까지 몇 센치 남았네. 그러면 이제 더 늘려야 될 코스가 몇 코지? 그러면 어떻게 늘려야겠다 이런 거를 원작이랑 좀 많이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원작이랑 느낌이 좀 다르고요. 이 소매가 원작대로 뜨면 소매 코스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늘림을 좀 덜 하다가 소매 분리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소매가 훨씬 이 정도 벙벙한 벌룬이지만 원작은 요거보다 원작대로 뜨면 좀 더 크실 거예요. 벌룬이 조금 더 클 거고요. 이 둘레가. 그리고 그래서 요거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이제 레글런 늘림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원작이랑 좀 다르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레글런 같은 경우에는 바디 소매, 이 레글런 선을 중심으로 바디 소매 동시에 늘리고 그 다음 단은 바디 늘리고 바디 소매 동시에 바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바디가 저는 이미 여기서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바디 소매 늘리고 그 다음 단은 평단, 바디 소매 늘리고 그 다음 단은 평단, 이런 식으로 해서 레글런 늘림은 좀 더 내려가되, 왜냐면 레글런 늘림은 더 내려가야 됐거든요. 그냥 그 원작대로 하면은 이게 세로 길이가 아무래도 전 단 게이지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글런은 더 내려가고 싶지만 코스는 좀 덜 늘리고 싶은, 그러니까 소매는 또 원작보다 좀 덜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소매는 더 늘리고 싶지만 바디는 안 늘리고 싶은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디는 안 늘리고 계속 소매만 늘리면 옷이 일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암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디 소매 늘리다가 평단, 바디 소매 늘리다 평단, 요거를 계속 좀 몇 단 반복을 해서 이렇게 레글런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매 분리를 했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이즈는 지금 아직 세탁을 안 했지만 세탁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스와치 세탁을 해봤을 때 이게 볼실이기도 하고 해서 세로 수축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완성한 사이즈는 가슴 둘레 단면은 46.5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둘레가 93, 4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총장은 53cm가 나오게 떴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원작에는 좀 더 이게 퍼프가 더 이렇게 소매 분리를 더 나중에 한댔잖아요. 좀 더 내려가서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더 퍼프가 커 보이려나? 코스 자체도 저보다 크고 늘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서 늘림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 고무단 자체도 더 길게 떠요. 좀 많이 길게, 한 6, 7cm 정도 뜨나?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5cm 정도만 뜨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길게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옷이 좀 처져 보이는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원래 처음 뜰 때부터 이 팔꿈치 위에서 끝내야지라고는 했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위에서 끝났나 싶어서 딱 여기서 끝나든지 조금 더 위에서 끝나든지 여기 애매하게 뭔가 이 팔꿈치가 한 1cm 정도 보이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소요량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게 급하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너무 촬영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러면 또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또 유튜브에서 영상 변환하는 시간 이런 것도. 일단 니팅포 올리브의 요 메리노실, 요 바탕으로 사용한 메리노실은 세 볼 중에서 10.3g이 남았어요. 이게 한 볼이 50g이거든요. 그래서 10.3g이 남아서 총 그냥 대략 140g 사용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즈 있잖아요. 가슴둘레 한 93, 4 되고 총장이 53cm 정도로 사이즈로 떴고, 이 퍼프는 원작보다 조금 덜 큰 사이즈로 떠졌다. 몇 코 좀 부족하거든요. 10몇 코 정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떴을 때 요게 세 볼이 안 들었고요. 10g 정도 남아서 140g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쉐들은 좀 더 떴지만은, 그래서 여기도 좀 넓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한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헤어, 이 실크 모헤어는 세 볼 중에서 2.3g이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한 72.7, 그러니까 한 73g 정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볼에 25g짜리입니다. 그래서 75g 중에서 아주 조금 남기고서 한 3g 남기고 거의 다 썼다 이렇게 됐고요. 물론 스와치도 떠긴 했지만 스와치는 뭐 조그마니까. 그래서 한 가슴둘레 95 정도, 그리고 길이도 한 53, 4cm 정도로 마무리 하신다면 원작대로 뜨셔도 세 볼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은 좀 세 볼이 부족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뜨실 분들은 그 원작에서 소요되는 실의 미터수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트 번호도 다르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래서 물론 콘 사가지고 넉넉하게 뜨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처음에 구매했을 때 이거 앵콜스 세일할 때 구매했거든요. 그 라이브 세일할 때 한번 나도 이 니폴실이 되게 그동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참에 한번 사서 떠봐야겠다 하고 샀는데, 당연히 로트가 통일돼서 올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왔어요. 그래서 그 실 교환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어쨌든 주문할 때 항상 진짜 당연히 똑같이 보내겠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로트번 통일해달라는 요청사항을 꼭 남겨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프티를 완성해서 이 영상에 여기까지 실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은 전체적인 모습 한번 일어나서도 찍어서 편집할 때 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되게 정신없이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막 했는데, 그래도 뜨개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봄이 진짜 다가와서 날씨 낮 기온 보면 진짜 항상 이제 영상을 맴도는
10도까지도 막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거의 계속되고 있는데 봄 준비하시느라 많이 마음이 바빠지실 것 같아요. 니터분들 다 지금 되게 마음 바쁘실 것 같은데 겨울옷은 이제 거의 뜨고 싶은 것들 물론 떠서 다음에 입으면 되니까 뜨는데 의의를 두면 뜨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입고 싶은 옷, 떠서 지금 입고 싶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겨울옷보다는 이제 봄옷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시즌이 왔습니다. 에이프릴도 사실 지금 떠야 에이프릴에 정말 입을 수 있는데 지난 작년에도 진짜 교훈을 얻어가지고 에이프릴에 거의 완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4월 중순쯤 완성해서 한 중순 20일 그 정도에 완성을 해가지고 되게 짧게 입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히려 가을에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뜬다면 2월쯤에 떠서 꼭 4월에 내내 누리듯이 입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봄맞이 뜨개 예쁜 것들 많이 하시고요. 이제 슬슬 겨울 컬러보다는 봄 컬러가 눈에 들어오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실쇼핑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봄이 이렇게 오니까 새싹이 막 돋아날 계절이 되니까 지난 주말에 그 주변에 산에 갔었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할 겸 갔더니 거기 벚나무가 거기 되게 많은 곳이에요. 거기도 벚꽃 필 때 많이 보러 가는 곳인데 거기 벚나무들이 다 몽우리가 맺혀 있는 거예요. 가지 끝에마다. 그래서 아 얘도 이제 봄을 진짜 준비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봄맞이 하시고 또 봄뜨개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건강관리 또 일교차가 커질 테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건강하게 뜨개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건강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꽈배기인가? 입었을 때 전체적인 핏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길이감은 제가 잘 입는 정도 길이감이고요. 이렇게 퍼프가 아주 살짝 봉긋하게 보입니다. 옆모습으로 보면 확실히 봉긋한데 앞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여기서 뽕긋하게 솟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존재감이 엄청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퍼프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반팔로 이렇게 모헤어까지 섞어서 뜨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실내에서 입고 있어도 이렇게 팔이 드러나 있으면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잘 입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일교차가 있어서 그럴 때 낮에 좀 따뜻해지고 이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외투 벗고 이렇게만 입고 밖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잘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로 아까 실 안 보여드렸다. 역시 오늘도 흠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새로 뜨는 거는 좀 아이보리 컬러로 이거 뜨면서 좀 색이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뜰 때 좀 밝은 컬러로 오트밀이나 아이보리나 뭐 이런 좀 밝은 컬러로 보송보송하게 떠야지 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걸 떴거든요. 그래서 다음 퍼프티는 그런 좀 밝은 컬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사이즈 2 사이즈로 해가지고 원작 그대로 한번 떠보려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여러분 예쁜 퍼프티 많이 떠보세요. 그럼 안녕. 포즈가 왜 이래?